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장 이강민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20년부터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휴먼 터치를 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인간적 접촉에 대한 강연 시리즈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앞서 3명의 글로벌 연사 강연을 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디어 아티스트인 박은영 작가님과 과학기술자이신 임소연님의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시죠. 박은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가든 서울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부드럽고 정서적인 로봇, 나아가 기술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크린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렉처는 2019년에 제가 Radical Soft Robot, 다시 말해 번역하면 급진적인 소프트 로봇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제 작업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업은 2020년에 일종의 중간 스터디 프로젝트인 필로우 스터디, 그리고 2021년에 서울에서 연 개인전을 통해 발표했고, 또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런 작업의 배경과 아이디어, 그리고 과정과 결과들을 공유하면서 부드럽고 정서적인 로봇, 나아가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작업의 배경인과 영감이 됐던 몇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간 프로젝트였던 필로우 스터디, 그리고 지난 겨울의 개인전인 주름 Interior Scenes with Soft and Effective Robots 에서 선보인 작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제 작업의 배경이 됐던 몇 가지 키워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종이학, 주름치마, 풍선, 그리고 로봇인데요. 이들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시나요? 사실 얼핏 들으면 그닥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단어들이죠. 저는 이번 작업뿐 아니라 이런 이종의 것으로 보이는 것들,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 사이에 내재된 관련성을 발견하고 연결짓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런 교차점에서 흥미로운 새로운 생각들이 유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학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종이학, 학알 한 번씩 접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종이학을 종이접기, 다시 말해 오리감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을 대변하는 말로 썼습니다. 종이접기는 흔히 어린이들의 취미 공작으로 생각이 되죠. 그러나 종이접기는 이런 취미로서의 종이접기 이외에도 다양한 디자인과 쓰임이 있습니다. 하나의 모듈적 패턴을 반복해서 면을 분할하고, 또 2차원의 평면을 접어서 3차원의 구조를 만들고, 또 정적인 재료를 동적인 재료로 변형시킬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종이접기 오리가미는 현대 수학자, 엔지니어, 건축가, 디자이너의 연구 대상이자 영감으로 작용합니다. 종이접기는 또한 인간이 발명하기 전에 이미 자연 속에서 다수 발견이 되는 패턴입니다. 식물의 잎이나 곤충의 날개와 같이 큰 표면적을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에 접혀 포개져 있을 때 주로 발견이 되는데요. 봄에 어린 잎이 나기 전 잎이 작은 새순에 포개져 있다가 피어나게 되죠. 이때 접히는 패턴은
미우라 오리 패턴이라고 불리는 종이접기의 패턴과 같은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접고 폭에서 면적과 부피를 줄일 수 있다는 원리는 큰 기구나 구조를 작은 부피로 접어서 쉽게 이동해 현지에 가서 펼칠 수 있는 소위 deployable structure를 만드는데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 정거장에서 쓰이는 솔라 패널 디자인에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됐죠. 이러한 폴더빌리티, 다시 말해 접힘성은 로봇에 응용이 되기도 합니다. 평면형의 로봇은 구동이 되면 3차원의 이동 가능한 로봇으로 변형이 됩니다. 다음 단어는 주름 치마입니다. 패션 디자인에서의 주름 잡기는 주로 여성복에서 흥미로운 패턴과 실루엣, 그리고 운동감을 만들 때 이용하는 하나의 테크닉이죠. 사실 주름 잡기는 패브릭 매니퓰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직역하자면 천의 표면 조작법 정도가 될 텐데 이것의 일부입니다. 주름 잡기인 플리팅을 포함해 게더링, 셔링, 스모킹, 퀼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들에게 익숙한 방법은 커튼 제작이나 의상 디자인에 쓰인 전통적인 주름 잡기 기법들, 칼주름이라고 소위 부르는 나이프 플리츠, 박스 플리츠 등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주름잡기 기법 외에도 현대에는 비전형적인 주름잡기 기법들, 다시 말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하학적 오리가미 패턴의 영감을 받은 주름잡기 기법을 이용한 작업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주름잡기는 재료를 종이 대신 천을 사용할 뿐 종이 접기와 매우 유사한 테크닉입니다. 단지 천은 종이보다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질감과 운동감을 갖죠. 영상에서 천이나 종이를 접고 주름을 잡아서 표면을 조작했을 때 납작한 종이나 천은 두께와 구조를 갖게 되어 그전에는 없었던 질감과 운동감을 갖게 됩니다. 다음 단어는 풍선입니다. 풍선은 공기를 부풀린 팽창 구조를 대변하는 말로 영어로 인플레이터블이라고도 하죠. 인플레이터블은 우리들에게 물놀이용 튜브, 일회용 수영장이나 간이 놀이시설 같은 상업적인 제품으로 쉽게 떠올려지죠. 인플레이터블의 특징이라고 하면 종이 접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형태 변형과 이동이 용이해서 디플로이어블 스트럭처에 자주 응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인플레이터블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일회적이고 또 저가의 가벼운 특징을 갖고 있죠. 바로 이런 인플레이터블의 특성들에 1960년대 이상주의자, 아방가르드 디자이너, 건축가, 예술가들은 주목했습니다. 인플레이터블의 일회적이고 가벼운 특징은 당대의 보수적인 전통과 또 경직된 사회에 대항해 그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바랑 부합했죠. 이들은 인플레이터블을 비평적, 예술적 매체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림은 프랑스의 건축가 그룹 유토피의 구성 멤버인 장폴 융크만의 건축 드로잉입니다. 그는 건물과 실내 건축 전체를 인플레이터블을 이용해 디자인을 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인플레이터블을 비평적 표현 매체로 적극 활용한 오스트리아 예술가 그룹 하우스러커 코의 작업 중 하나이고요. 저는 이런 인플레이터블의 유의적이고 유기적인 형태, 특유의 자연적이고 부드러운 질감, 또 재료에 따른 투명성에 매료되었고, 또한 아방가르드 아티스트 디자이너들이
이를 비평적, 표현적 매체로 활용한 방식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로봇인데요. 로봇이란 정의에 의하면 자동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복잡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계의 장치를 뜻하죠. 로봇은 그들이 가진 지적 물리적 능력으로 인간을 돕고 어려운 노동을 대신합니다. 로봇이라고 할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산업용 로봇이죠. 물리적인 힘과 민첩함으로 대표되는 효율적인 면이나 기능성은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로봇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사실 로봇이 언젠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우리의 일자리를 뺏고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봇은 우리를 돕기 위한 존재로 여겨지죠. 한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다소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로봇 외에 소프트 로봇, 즉 부드러운 로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프트 로봇은 로봇 공학 안에서 현재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죠. 여기서 소프트 로봇이란 부드럽고 유연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공합이나 유체를 이용해 부드럽게 구동되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재료와 디자인 면에서 인플레이터블과도 긴밀한 관련성을 자연히 갖게 되죠. 소프트 로보틱스라는 연구 분야에서 연구자들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드러운 재료와 움직임으로 더 안전하고 유연한 로봇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나 건강 산업에서 신체 보조기기 등을 디자인할 때 소프트 로봇의 유용성이 증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적인 장점과 나아진 효용성과는 별도로 저는 작가의 시선으로 이 분야 연구자들이 로봇 연구에 쓰는 비전형적이고 비관습적인 재료와 테크닉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때때로 종이접기나 주름접기 등 취미나 공예의 테크닉을 쓰고 패션 디자이너의 주름잡기 기법을 시도합니다. 영상 속에서 이 리서치는 오리가미를 뼈대로 이용해 로봇의 움직임의 패턴과 방향을 조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리서치는 주름접기를 응용하여 주름이 접혀져 방향을 조정해가며 공간을 탐색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리서치입니다. 스페이스 내비게이팅 소프트 로봇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 로봇이죠. 또한 마치 퀼팅을 하듯이 에어 채널을 디자인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폴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프트 로봇도 있습니다. 이렇듯 소프트 로보틱스는 앞서 언급한 종이접기, 또 주름접기, 인플레이터블 등 다양한 비관습적 재료와 테크닉과 매체를 이용합니다. 예술과 기술을 동시에 다루는 과학제 아티스트인 저는 종종 이러한 기술적 리서치에서 영감을 받곤 하는데요. 소프트 로보틱스의 이런 접근은 60년대 비평적 표현 매체로서의 인플레이터블을 저한테 상기시켰고, 저는 소프트 로봇의 비평적 표현 매체로서의 예술적 매체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부드럽고 정서적인 로봇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로봇이 강하고 민첩함으로 인간을 조력하는 존재라고 할 때 도대체 부드럽고 또 느리고 약해 빠진 데다가 정서적인, 그러니까 감정적인 로봇이란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예술사가 막스 코즐로프는 그의 글 The Poetics of Softness에서 조각 작품에 있어서 부드러운 물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어떤 작품이 주류에 속하고자 하거나 역사적인 필연성을 띠고 싶다면 절대로 부드러워서는 안 된다. 부드러움이란 다시 말해 변화, 회복, 자연적 조건에 굴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는 다시 말해 인간화하는 것이고 삶이 재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드럽다는 특성은 연약함, 회복, 인간적 한계 등 그닥 긍정적이지 않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부드럽다는 것은 생명의 특징이고 누군가 옆에 존재하고 공존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재미있으며 분위기를 형성하고 성찰적 무드를 만들어내며 정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부드럽고 느리고 정서적인, 소위 약해 빠진 비전형적인 로봇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요. 예를 들어 로봇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형태나 기능을 갖지 않고 만약 로봇이 화분 속 식물이라면, 벽이라면, 모자라면, 또 우리가 입는 옷이라면, 안락의자라면, 혹은 베개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이런 비관습적 로봇들을 창작함으로써 어떤 현재의 강하고 빠르고 효용 일변도의 로봇, 나아가 기술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필로우 스터디는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한 일종의 탐색의 과정이자 중간 단계의 스터디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필로우 스케일의 프로토타입을 만들며 연관된 재료와 기술을 리서치했고 이를 통해 다음 단계의 작업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필로우 형태를 생각한 것은 이들이 하나의 모듈이나 빌딩 블록으로 작용하여 합쳐지고 확장되어 이후 가구나 옷이나 실내 건축이나 휴먼 스케일의 설치 작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각 필로우들은 몇 가지 소주제를 갖고 발전시켰는데요.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키워드는 breathing, 호흡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생명에 있어서 본질적인 생명의 영감을 받은 움직임이죠. 숨 쉰다는 것은 바로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이고 또 숨 쉬는 것이 옆에 있을 때 친밀하고 공감되는 느낌을 줍니다. 필로우 중 하나는 인간의 바이오 시그널, 심박수에 반응하여 숨을 쉬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달래주듯 토닥이면 급히 몰아내쉬던 숨을 고르며 진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텍스처입니다. 텍스처가 있는 표피는 움직임을 증폭시키고 변형시키며 미감을 불러일으키죠. 텍스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재료와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종이를 접거나 자를 수도, 또 천의 표면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텍스처를 가진 옷이나 벽이 우리의 바이오 시그널에 반응하거나 동조되어 변화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라이트 빛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필로우 안에 빛을 설치하면, 조명을 설치하면 움직이는 형태는 더욱더 선명해지고 흥미로워져서 또 다른 응용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또한 빛이 설치된 필로우는 벽에 흥미로운 문양의 그림자를 그리고 빛이 강하거나 약하게 하는 디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써 성찰적이거나 유의적인 분위기를 만들게 되죠. 다음은 메모리, 기억입니다. 여러분은 메모리 폼 베개에 대해서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때 메모리는 특정 형태에 적응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반면 여기서 메모리는 적응한다기보다는 기억하는 특성을 다룹니다. 진공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 재료를 진공의 힘으로 성형하는 제품 디자인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런 테크닉에 착안하여 형상을 기억하는 필로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형태의 필로우고 다른 하나는 담요처럼 얇은 형태죠. 이들은 손뼉을 치면 그 소리에 따라 딱딱하게 굳거나 부드럽게 풀어지도록 디자인이 되어 얼음땡 필로우라고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담요 형태의 필로우가 접혀서 마치 옷처럼 몸에 걸칠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드레스는 신호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나 다른 형태의 옷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형태 만들기, 폼 메이킹입니다. 전술한 필로우들보다 한층 더 능동적인 필로우들이죠. 이들은 자라고 접히며 소용돌이 치고 구르며 특정한 형태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움직임은 앞서 얘기한 나이프 플리츠라는 주름잡기 기법을 이용했는데요. 접히는 각도, 높이, 빈도, 접히는 시퀀스 등을 조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공간 탐색 소프트 로봇, 스페이스 내비게이팅 소프트 로봇이라는 리서치를 보고 저는 이 테크닉이 형태, 구조 디자인이라는 면에서 흥미로운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필로우를 만들었는데요. 종이 접기를 이용한 뼈대를 삽입해 보기도 했고, 또 몇 가지 빌딩 블록 같은 모듈러 필로우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저는 필로우 스터디 프로젝트를 통해 재료와 기술을 익혔고, 또 프로토타입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다음 단계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다음 작업의 과제는 각 필로우들이 가진 잠재력과 흥미로운 지점들을 각각 심화시켜서 구체적인 오브제나 인스톨레이션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처음에 부드러운 로봇으로 시작한 저의 관심은 점차 정서적인 기술 일반으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의 결과를 작년 2021년 겨울에 서울에 있는 탈영역 우정국에서 개인전도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이 전시의 제목은 주름, 플리츠라고 잡았습니다. 부제는 Interior Scenes with Soft and Effective Robots, 번역하면 부드럽고 정서적인 로봇이 있는 실내 풍경 정도가 되겠죠.
제목을 주름으로 한 것은 주름이 작업의 출발점이자 주제어라기보다는 3년 전 시작한 작업이 때로 확장이 되고 방향이 전환이 되면서 만든 일종의 작업의 텍스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각 작품을 개별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전시를 기획하며 제가 쓴 짧은 글을 발췌 소개하면요. 주름은 유기적이고 동적이고 구조적이며 아름다우며 시간을 품고 있다. 작은 새줄 속에 어린 잎이나 꽃이 접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발걸음에 따라 스커트가 나풀거리는 것도, 납작한 종이를 접어 입체적인 종이학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또 우리의 얼굴에 살아온 시간이 새겨지는 것도 모두 주름 때문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업들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주름과 관련을 짓고 있다. 요컨대 그것은 움직이는, 형태를 만드는, 기억하는, 빛을 조작하는 주름에 관한 것이다. 그럼 개별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얘기를 더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이전 필로우 스터디에서 형태 만들기, 폼 메이킹 실험을 발전시킨 작업으로 여행 가방 속 내방, My Room in a Suitcase라는 제목의 작업입니다. 나이프 플리츠를 이용한 팽창 구조 실험을 확장하고 변형한 것이죠. 여행 가방 속에 납작히 접혀진 비닐 시트에 공기를 주입하면 방을 구성하는 가구 세트들이 펼쳐지는 작업입니다.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뿐 아니라 팽창 과정 중의 동적 퍼포먼스에도 주목했습니다. 다음은 숨쉬는 벽, Breathing Wall이라는 작품이고요. 이전에 숨쉬는 필러웨에서 발전이 된 작업입니다. 벽에 걸려있는 실내 장식으로서의 로봇으로 숨쉬는 소프트 로봇이 주는 친밀함, 그리고 공존의 느낌에 주목한 작업입니다. 패브릭 매니퓰레이션 기법 중 포켓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공기 포켓을 만들고 각 포켓들이 관객과 상호작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팽창, 수축하며 숨쉬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저 혼자 전시장을 지키고 있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숨쉬는 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로움이 조금 덜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기억이라는 주제의 실험을 심화시킨 작업입니다. 제목은 The Place Where I Used to Be로, 즉 내가 있던 자리입니다. 영상은 다큐멘테이션을 위한 것이어서 퍼포머였던 제가 직접 등장하지만 전시에서는 매일 바뀌는 퍼포머의 자세와 형태를 필러와 블랭킷이 기억하고 관객은 누군가를 기억하는 남은 자리만 보게 됩니다. 이로써 관객은 머물다 간 사람의 상태와 감정 등을 느끼고 유추하게 되죠. 기억하는 자리의 형태에 따라 외로움, 처절함, 지루함 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빛을 소재로 한 실험을 심화시킨 작업입니다. Fleeted Light, 즉 주름진 빛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밤에 산책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산책 중에 나무가 바닥에 그리는 그림자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는 특유의 정서가 있고 이번 작업 또한 그와 유사한 정서를 유발시키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키리감이라는 테크닉을 주로 이용했는데요. 키리가미는 종이접기, 다시 말해 오리가미의 커팅을 가미한 종이접기 테크닉입니다. 술 쉬는 이너 포켓과 키리가미로 접힌 스킨을 이용해서 틈 사이로 빛이 비쳐나오면서 그림자가 다른 패턴과 밝기와 움직임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 전시에서 선보인 작업들은 이전 펠로우 실험들을 모두 실내 건축의 요소들, 즉 가구, 조명, 벽, 소품 등의 형태로 발전시켰고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주름이라는 모티프를 갖고 발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련의 작업들이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건드리는 식으로 발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을 시작할 때 소프트 로보틱스의 리서치들에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받았고 그 로봇과 공예, 디자인 등이 교차하는 지점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프트 로봇을 어떻게 비평적이고 예술적 매체로 이용할지 실험하며 작업을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자연히 로봇과 나아가 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속도, 물성, 질감, 온도, 성별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면서 여기서 부드럽고 정서적인 로봇, 나아가 기술에 관하여라는 제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은 빨라야 하나? 기술은 견고해야 하나? 기술의 표면은 매끈해야 하나? 기술은 차가워야 하나? 기술은 남성적이어야 하나? 감사합니다. 박은영 작가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연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그 작가님의 작업은 그 딱딱하고 그 매끈한 평면을 이렇게 접고 또 부풀려서 그 부피를 만드는 작업인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봤던 그 의상 디자이너 그 이세이 미야케 작업하고도 연상이 되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접고 부풀리는 작업이 그냥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매끈한 평면하고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금 이렇게 더 멀게 만드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 그 거리에 무언가 예술적인 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작가님께서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 안에서 아마 부드러움이라든지 정서적인 그런 그 감각들을 찾아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부드러움이라는 것, 또 정서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연을 통해서 또 작품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설득력 있게 이해는 됐는데 조금 더 이제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건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왜 부드럽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접고 펴는 그 상황들이 왜 사람에게 그 부드러운 정서적인 감각을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궁금해졌고, 제가 이렇게 그 작품들을 쭉 보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사람의 폐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숨 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그 생명을 은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건지 혹은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또 그 부드러운 정서를 만들기 위해서 주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한 접고 펴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부드러움이 또 있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부드러우냐? 제가 너무 생각이 어렵습니다. 나는데도 그냥 저도 이것저것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일단
접는 것이 아무래도 건축가 배경을 갖고 계신 교수님이어서 그걸 공간으로 네네. 이해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그 접힘으로써 가는 운동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갖고 작업을 사실은 했습니다. 네, 물론 공간을 가지면서 그 공간이 뭐 부풀고 다시 바람이 꺼지면서 생기는 운동감, 혹은 접히면서 그것이 어떤 각도나 빈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스파이럴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어디를 막 내비게이팅을 어디를 막 헤쳐나간다거나 하는 그런 동적인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것은 사실은 제 이전 작업들이 이미 어떤 그런 키네틱 요소들이 있는 움직임이 많은 작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연결감을 갖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부드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부드러움에 대해서 이끌리게 된 것은 역시 이전 작업과의 연결 지점에서였는데요. 그 전에는 어떤 전형적인 메커니즘들, 뭐 링키지라든가 그런 기계공학이나 로봇공학에서 쓰는 어떤 그런 재료와 테크닉을 사용해서 제가 움직임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매체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부드러운 소프트 로봇이라는 리서치 분야를 접하면서 부드러운 어떤 움직임이라는 것이 주는 뉘앙스는 그 전에 다른 어떤 전형적인 딱딱한 그런 재료와 테크닉으로 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또 유기적이고 생명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느낌을 주는구나 하면서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드러운 로봇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더 리서치를 많이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제 작업으로 가져올까, 작업의 영감으로 가져올까, 어떻게 표현적으로 이 소프트 로봇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드럽다라는 것을 언어적으로 부드럽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미 슬라이드에서 한번 언급은 한 것 같은데요. 부드러운 것은 그 생명의 영감을 받은 움직임이고, 굉장히 친밀감을 주고, 뭐, 그렇죠. 근데 또한 부드럽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질감의 차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주류화된 것들에 대한 하나의 크리티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딱딱하고 근사하고 장중하고 뭔가 멋들어진 그런 것들은 환호를 받죠. 환호를 받고 인정을 받는데 사실 부드럽고 뭔가 작고 친밀하고 그냥 부드러운 뉘앙스를 가진 것들은 조금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부드러움이 좋아서, 부드러움이 재밌어서라기보다 하나의 그런 뭐 비평적 뭔가 관객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질이 될 수 있다고도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답이 됐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로봇에 대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로봇은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인간을 돕는 존재로 이렇게 설정이 되고, 또 인간의 신체를 대신해서 움직이는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유용하게 쓰이지만, 최근에 이제 그 사람을 닮은 로봇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느 그 선 이상이 되면은 아주 섬뜩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뭐 언캔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일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로봇이 인간을 너무 많이 닮았을 때 그런 감정이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하시는 로봇은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지만 그게 어떤 부드러움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고 또 점점점 생명을 닮아가고 우리가 느끼는 그 친밀감을 더해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무서운 그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더 부드럽고 더 유기적이라면은 약간 촉수와 같은 뭐 그런 것도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좀 징그러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소프트 로봇을 사용한 지금 벽이라든지 필로우라든지 하는 것들은 대단히 좋은 느낌을 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소프트 로봇이 예술적으로 혹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방향이라든지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지, 그러니까 가야 될 방향과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건지, 혹은 그 느낌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프트봇은 계속 커져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저는 어떤 기술적 리서치의 영감을 직접적으로 받고 항상 기술적 네, 그렇지만 근데 제가 했던 작업은 실제 실용적인 로봇과는 거리가 먼 어떤 오히려 실용적인 것에 비평적인 시선을 갖고 표현적으로 썼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리서치에서 연구가 되는 소프트 로봇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아는 부분은 또 그 부분이라는 것 정도를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소프트 로봇이 어떻게 발전? 글쎄요, 그 아까 모양이 이제 뭐 되게 유기적으로 되면 오히려 더 친밀해서 더 사실은 위협적이거나 징그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로봇의 모양이라기보다 사실은 로봇의 기능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로봇과 어떤 리서치나 산업 현장에서 쓰는 로봇과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분명히 연구되고 있는 로봇들은 기능과 효율성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기능도 여러 가지 기능도 있겠죠. 뭐 소셜 로봇이라고 해서 인간을 뭐 외로움을 덜거나 인간을 감정적으로 보조하는 로봇도 있겠지만, 제가 디자인한 로봇들은 오히려 별로 기능적이지 않고 이렇게 썩 효율적이지 않은 로봇들이죠.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냥 질문만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저도 모르겠고요. 질문만 이런 로봇도 있지 않을까? 이런 로봇도 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옷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냥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뭐 다른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작가님이 던지신 질문들이 계속 뇌리에 남고 많은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주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렵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이 상당히 무한히 나올 것 같은데요. 혹시 작가님이 그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다음 작품의 구상에 대해서 우리 젊은 예술가들한테 해주실 얘기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작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그 전에 이제 그 발전시켰던 작업들이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작업으로 일단락을 했는데요. 그때 보셨다시피 그 주름이라는 텍스처를 갖지만 그것을 모두 실내 풍경, 실내 인테리어를 구성하는 요소들로 풀어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관심이 되게 쉽게 많이 다방면으로 확장이 되는 편인데요. 지금은 아까 기억하는 필로우에서도 보셨다시피, 언급했다시피, 그것에 뭔가 웨어러블로서의 가능성, 뭐 모자가 될 수 있고, 드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뭔가 의상, 패션 쪽으로 그 작업을 이렇게 확장시켜 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냥 패션만이 아니라 그것이 또 우리의 쉘터이기도 한, 그래서 뭔가 건축과 패션의 중간 지점쯤 되는 어떤 것으로 이 작업을 발전시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리서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신체를 감싸는, 신체와
닿는 그 네. 모든 것에 대해서 네. 이렇게 실험을 하신다고 이해를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전엔 네. 실내 건축의 일부였다면 이제는 건축과 패션 어딘가 사이의 것으로 발전을 시켜봐야지 하지만 아직 막연한 생각으로 있고 리서치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해본 적이 없는 의상이나 건축 분야에 대해서 리서치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좀 저는 다양한 제가 특별히 교육적 배경이 없는 다른 매체나 분야로 넘나드는데 그닥 두려움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제 교육적 배경도 예술하고 공학을 모두 전공을 해서 뭔가 그 둘이 서로 되게 상이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접하며 그 사이에서 교차점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그 유사점을 느끼는데요. 그런 것처럼 예술을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뭔가 자기 전문 분야, 자기 전공 분야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뭔가 어느 지점에서는 더 그 작업을 확장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을 때 뭔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다른 분야를 다뤄보는 것, 그 경계를 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박은영 작가님의 강연을 듣고 또 질의응답 시간까지를 마쳤습니다. 자신의 작품 세계부터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말씀까지 너무 좋은 말씀 듣는 기회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